아버지가 나를 위해 자기간을 줬다고요? 영애의 떨리는 목소리가 천국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교차했어요.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장기를 기증했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30년 넘게 쌓아온 영애의 증오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기다리던 영애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야? 가슴이 왜 이렇게 뛰어? 그 순간 그녀의 뒤로 중년의 남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영애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 그녀를 학대하고 때리던 바로 그 사람.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낙준과 해숙의 집 앞에서 울먹이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우리 영애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영애야, 아빠야. 다짜고짜 달려드는 남자를 낙준이 막아섰고 이 광경을 본 해숙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영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30년 전 영애를 데려올 때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영애를 찾았어? 영애의 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병원에서 눈 떠보니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센터장이 나타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영애님과 이재철님 두 분 다 임사체험 중이십니다. 현재 2층에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죠. 해숙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센터장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영애님은 얼마 전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장기다발성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간 손상이 심각해져서 즉시 이식이 필요했죠. 병원에서는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친부를 찾아냈습니다. 해숙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30년 전에 영애를 포기했어요. 제가 직접 각서까지 받고 데려왔는데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녀 관계였던 거죠. 응급 상황에서 병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공식 서류뿐이니까요. 영애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난 너무나 놀랐어. 정말 오랜만에 딸 소식을 들은 거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딸이 죽어간다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내가 기증자로 적합하다고 했어. 나이가 많아 위험하다고 했지만 난 망설이지 않았어. 이건 내가 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해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영애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편 영애는 창밖으로 발견한 아버지를 보며 어릴 적 기억들로 괴로워했어요. 그녀에게 아버지는 그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으니까요.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던 수많은 나날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을 방치하던 기억이 그 냉기가 서린 차디찬 방바닥만큼 생생했습니다. 결국 영애는 교회로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목사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지요. 여기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니까요. 특히 영애님과 아버님에게는 임사체험 중에 오는 천국 투어죠. 어쩌면 자매님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숙이 영애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센터장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영애야, 너 지금 2층에서 교통사고로 중태란다. 간 이식이 필요했는데. 영애는 해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아버지가 너에게 간을 기증하셨어. 영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자기 간을 줬다고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대. 고령이라 수술이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 영애는 동요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학대하던 아버지의 기억과 지금 들은 이야기가 충돌했어요. 그래서 계속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뛰었던 거였군요. 제 몸에 아버지의 일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애는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기나긴 세월이 만든 깊은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을까요? 영애는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천국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지금의 그는 영애의 기억 속 무서운 아버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아버지? 그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영애야, 정말 너구나. 영애는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물었습니다. 왜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에게 빚을 갚는 거다. 영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빚이요? 어떤 빚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엄마가 떠난 후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나도 잘 알아. 술에 빠져 너를 때리고 결국엔 일수 아줌마에게 너를 넘겼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영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주길 바란다. 그때 난 늘 멀리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이해숙 씨가 얼마나 잘 키우는지, 너를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건 아닐지. 영애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웠다. 네 인생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매년 네 생일마다 멀리서 지켜봤어. 이해숙 씨의 손을 잡고 걸으며 네가 활짝 웃는 모습을. 영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마다 숨어서 지켜보았을 아버지를 상상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장님이 그때 그 500만 원을 탕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이해숙 씨가 아니었다면 넌 나 같은 인간과 살면서 정말 불행해졌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서 사라진 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지. 그의 솔직한 고백에 영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분노와 증오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센터장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영애 씨는 이승에서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영애는 놀랐습니다.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럼 아버지는요? 센터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령이시다 보니 이 말에 영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살기 위해 아버지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또 괴롭혔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살려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영애의 손을 꼭 쥐었어요. 걱정 마라. 내 인생은 이미 다 살았어. 영애야, 네가 살아야 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숙 씨가 널 데려갈 때 난 다시는 내 앞에 나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널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영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이제는. 그때 이승의 병원에서 의사들은 영애의 침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징후가 보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애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움직이고 있었지요. 옆 병상에서는 영애의 아버지가 여전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구화 영애와 아버지의 재회 장면을 예측해 보았어요. 엄마와 다름없는 사장님을 두고 천국을 떠나갈 영애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짠하네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은 어쩌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승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의 화해와 용서가 이승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영애는 이승에서 의식을 되찾고 아버지의 희생을 알게 되면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영애의 아버지는 과연 딸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애가 이승으로 돌아가면 천국의 기억은 없을 텐데 말이죠. 이 모든 질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영애의 생명이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한 장기이식을 넘어 그녀의 오랜 상처를 보상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천국보다 아름다운 구화 예측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명작 드라마는 잼 드라마와 함께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